이제 주한미군 내에서 어떻게 방역 상황이 관리되는지, 그리고 그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외교부 한미안보협력이과 황의선 외무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정유진 소파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혹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질병관리청 국제협력 담당관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제 소파협정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에서 한국 측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이제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유입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일을 주한미군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파협정 26조와 그 양해사항에 따르면 이제 주한미군이 입국된 모든 항에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국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의 보건당국한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주한미군 측과 이런 질병 유입과 통제에 대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가지고 협의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업무가 좀 추가된 부분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역 상황과 대책들을 같이 협의하는 일도 진행을 했습니다. 주한미군과의 이제 방역 협력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역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한다는 이제 방침을 가지고 협력해 주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한미군이 여러 부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자가 굉장히 많고 또 문화적인, 행정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협력을 긴밀하게 진행했던 사례는 아무래도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까지 진행되었던 오미크론 확산 계기였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2021년 11월 말에 오미크론이 한국에 처음 발생하고 한국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시기였고, 주한미군 쪽에서는 이제 겨울철 휴가, 그다음 크리스마스를 겪으면서 이제 평소 1일 10명에서 20명 남짓이었던 확진자가 갑자기 100명 이상으로 폭증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주한미군으로 인한 오미크론 유입 그리고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었고, 이런 우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한미군과 한 달 넘게 주간 회의를 갖고 서로 조치들을 상의해 나갔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차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오미크론이 처음 유입되고 국내에 확산되려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 주한미군 부대가 위치한 지역사회, 평택이라든지 동두천 등의 이제 지역사회의 우려가 상당히 컸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주한미군에서도 이런 우려를 많이 감안해서 한국 측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검사 결과라든지 특이사항들이 역학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전산으로 공유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주한미군은 사실은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기지별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역학조사를 했었던 그런 결과들을 수기로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취합해서 저희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도와 정확성에 있어서 양측 간의 기대의 수준이 좀 달랐던 것이 당시에 이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상대를 서로 이해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풀어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한미군과 방역 상황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외교부라든지 말씀하신 다른 부처라면 사실 국방부가 또 있을 수 있겠는데요. 외교부나 국방부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주한미군 내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논의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문화 차이 등 소통에 약간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혹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셨을까요? 노하우가 없는 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많이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방과 좀 이견이 생겼을 때 중간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기본적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한미군과 이메일이나 유선으로는 정말 수시로 통화를 했었던 것 같고 회의만 해도 제가 해보니까 21년 한 해 동안 16번의 회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실은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더 합의점을 찾으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은 왜 중요한가요?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성이 있는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이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았고 또 주한미군 특성상 한국과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와의 그 이동이 자유로운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그리고 좀 정치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주한미군이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한미군 내에서 어떻게 방역 상황이 관리되는지 그리고 그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중요성들을 주한미군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간 이제 2년 반 이상 주한미군에서는 한국의 방역 수칙 이상의 최소한 한국의 방역 수칙만큼의 방역 수칙을 주한미군 내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방역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방역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의 중요한 중심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가까이 진행해왔던 주한미군과의 그 방역 협력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의 구호 같이 갑시다라고 사실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주한미군과 한국이 이제 한국의 방역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상호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가 잘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각오라고 한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제 주한미군과 코로나19 관련해서 협의해온 것처럼 사실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도 있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싶다라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파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장 정유진 과장님을 모시고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사태에 맞선 우리 한미 간의 방역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과장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가 주한미군과 협의해오고 협력해왔던 과정들을 반추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주한미군이랑 더 잘 협의해 나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방역 협력의 숨은 주역이었던 정유진 과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